안녕하세요. 마음의 서재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도서출판 북라이프에서 펴낸 제니퍼 슈턴 지음 김지혜 옮김에 지금 인생의 체력을 길러야 할 때입니다. 유산소 운동에 숨겨진 과학적 사실들. 건강에 유산소 운동이 필수라는 사실은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본래 우리 신체는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최적의 상태로 가능하려면 물리적으로 활동해야 한다. 먹잇감을 쫓아 달려가거나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가게로 걸어나가기라도 하지 않으면 만성질환에 시달릴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 암, 심장질환, 뇌졸중, 관절염 등에 걸릴 위험이 증가하는 것이다. 운동을 습관으로 만들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종류든 유산소 운동을 규칙적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체중 증가, 비만, 피부 트러블, 탈모 등의 문제가 이어질 수 있다. 이제부터는 심박수를 올리고 땀을 흘리는 것만으로도 어떤 놀라운 장점을 체험할 수 있는지 소개하고자 한다. 유산소 운동을 안 하는 것은 담배를 피우는 것만큼이나 건강에 해롭다. 건강을 잘 챙기는 내 주변 친구들은 물론 환자나 동료들도 모두 담배라면 학을 뗀다. 하지만 이들 중 대부분은 유산소 운동을 충분히 하지 않거나 혹은 전혀 하지 않는다. 유산소 운동 부족이 흡연만큼 전반적인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데도 말이다. 2012년 영국 의학 전문지 랜싯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신체 움직임 부족은 전 세계적으로 흡연만큼이나 사망률을 높인다. 어떤 종류의 유산소 운동이라도 거의 만성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규칙적으로 헬스장에 가거나 개를 산책시키거나 힘든 집안일을 하면 만성질환을 겪을 확률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평소에 운동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수명이 더 길다고 한다. 신체 활동이 활발한 사람은 인생 말년에 접어들어서도 높은 삶의 질을 누린다. 규칙적으로 운동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만성 통증을 적게 겪고 일상적인 즐거움도 더 많이 느끼기 때문이다. 심박수를 올리면 밤새 더 똑똑해진다. 유산소 운동이 뇌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놀라울 정도로 많다.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조기 발병 치매 같은 인지 관련 질환의 위험도를 낮출 뿐 아니라 뇌에서 학습과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영역의 크기를 키운다. 연구에 따르면 심혈관을 확장하는 활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은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나 근력 운동에 집중하는 사람보다 기억력이 훨씬 더 좋다고 한다. 또한 유산소 운동은 인지 능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슐린 수치 및 조직 내 염증 반응을 모두 떨어뜨리는 동시에 새로운 뇌세포의 성장을 촉진한다. 연구자들은 운동을 하며 땀을 충분히 흘리면 집중력이 최대 3시간까지 증가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의 뇌 기능이 향상된다고 말한다. 유방암이 걱정된다면 땀방울과 함께 날려버리자. 내가 진료하는 많은 환자들이 유방암을 두려워한다. 걱정되는 것이 당연하다. 유방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규칙적인 운동이다.
연구에 따르면 운동을 함으로써 유방암 위험을 최대 40%까지 줄일 수 있다. 2017년 캐나다 의학협회지에 실린 한 연구에 따르면 유산소 운동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여성의 유방암 재발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심지어 식단 변화보다도 그 효과가 더 강력하다고 한다. 유산소 운동이 이렇게 놀라운 효과를 보이는 것은 운동이 에스트로겐 수치를 낮춰 유방 내에 존재하는 에스트로겐의 민감한 세포 조직 양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운동을 하면 인슐린 수치가 낮아져서 지방세포가 작아지고 이로 인해 암세포가 커질 확률도 줄어든다. 고혈압과 콜레스테롤은 운동으로 다스릴 수 있다. 미국인 3명 가운데 1명은 고혈압을 앓고 있다. 고지혈증도 마찬가지다. 이로 인해 국민 대부분이 약을 복용하고 있다. 2016년 질병관리본부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성인 고혈압 유병률은 30% 전후에 달하며 이 중 관련 약물을 꾸준히 처방받는 환자는 51%에 이른다.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약 처방은 분명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다. 하지만 고혈압과 고지혈증은 대부분 유산소 운동이나 건강한 식단 같은 생활방식 조절을 통해 충분히 관리 가능한 병이다. 따라서 약물 처방을 시행하기 전 항상 생활방식 처방을 앞서 시행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일부 고혈압이나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행동이나 식단에 관계없이 유전적으로 혹은 내적 요소에 의해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혈압과 콜레스테롤 관련 증상은 운동을 통해 예방이 가능하다. 메이오 클리닉의 발표에 따르면 활발하고 적절한 신체 활동은 약물에 준하는 수축기 혈압 감소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와 유사한 연구 내용이 2012년 랜싯에 소개되기도 했다. 1만 명을 대상으로 관찰한 결과 혈관 내 콜레스테롤 억제제인 스타틴을 복용하지 않는 건강한 사람들이 스타틴을 복용하고 운동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심장 이상으로 사망할 확률이 50%나 낮음이 밝혀졌다. 문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헬스장에 가는 것보다 약 먹는 것을 선택한다는 점이다. 유산소 운동 없이 날씬해지면서 동시에 건강해지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 과거에 나 역시 잘못된 정보에 빠졌던 적이 있지만 유산소 운동이야말로 체중을 감량하고 날씬해지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은 확실하다. 물론 트레이너의 조언은 절대적으로 맞는 말이었다. 저항 운동을 해야 근육이 잡히고 탄탄해질 수 있으며 또 유산소 운동을 너무 많이 하면 체중 감량에 들인 노력이 물거품으로 변할 수 있다는 말 역시 맞는 말이다. 하지만 유산소 운동을 하면 몸무게를 더 빨리 뺄 수 있을 뿐 아니라 감량한 체중을 오랜 시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유산소 운동은 칼로리를 태우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며 지방세포 분해 및 연소 능력을 향상시킨다. 게다가 지방세포의 크기 자체를 점차 줄여버린다. 실제로 나 역시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하자면 몸무게를 줄여 날씬한 상태를 만들고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었다. 조금만 땀을 흘려도 어려 보인다. 유산소 운동을 하면 날씬해지고 활기가 넘칠 뿐 아니라 보이고 느껴지는 신체 나이도 줄어든다. 이는 단순히 질병 예방 효과 때문에 생기는 변화가 아니다. 연구에 따르면
유산소 운동은 세포 수준에서 노화 과정을 되돌림으로써 피부에 변화를 준다. 그 덕분에 실제 나이보다 더 어려 보일 수 있다. 심지어 2014년 맥마스터 대학교의 연구는 40세 이후에 운동을 시작한 사람들의 세포 수준이나 표피 상태가 20, 30대와 비슷했음을 밝혔다. 지구력 운동을 하면 피부의 혈류와 산소, 영양 공급이 원활해져 전반적으로 더 건강하고 탄력 있는 혈색 좋은 피부가 만들어진다. 유산소 운동이야말로 최고의 수면제다. 내가 만나는 환자들 중에는 수면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이 정말 많다. 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대부분 낮 시간을 더 활동적으로 보내기만 해도 상당히 개선될 수 있다. 국립수면재단은 매일 10분씩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면 수면에 빠지는 능력과 수면 상태를 유지하는 능력이 급격하게 향상된다고 밝혔다. 유산소 운동은 수면의 질과 지속 시간을 늘리는 데다 신체적인 스트레스와 피로도를 낮춰주는 역할도 한다. 실제로 수많은 임상 연구가 유산소 운동이 불면증을 치료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다. 만약 수면 문제로 고생하고 있다면 유산소 운동에 도전해보라. 운동은 저녁보다 아침이나 오후에 하는 편이 더 낫다. 잠들기 직전에 하는 유산소 운동은 각성을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 참고하자. 더 많이 걷기에 숨겨진 과학적 사실들. 지난 10년 동안 다양한 연구에서 미국인들이 충분히 걷고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한 운동 부족이 미국인 전체의 건강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는 사실을 공통적으로 지적해왔다. 앉아있는 것은 흡연만큼 해롭다. 하루 15분 걷기로 인생을 구할 수 있다. 앉아있는 것은 새로운 암이다. 같은 뉴스 제목은 조금 과장이 섞여 있지만 우리가 진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우리가 앉아있는 시간은 너무 길고 걷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다. 건강을 유지하고 체중 증가, 암, 알츠하이머, 심장질환 같은 만성질환을 예방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이 걸어야 한다. 걷기 운동에는 훨씬 더 놀라운 이점도 있다. 걷기 운동을 위해 필요한 것은 오로지 두 발뿐이라는 것이다. 특수 장비나 헬스장 이용권이 없더라도 두 발만 있으면 살도 빠지고 몸도 더욱 건강해지는 길에 다다를 수 있다. 걷기를 통해 생각보다 더 많은 살을 빼릴 수 있다. 요즘 체중 감량에 관한 대부분의 논란은 저탄수화물 식단이나 고강도 인터벌 운동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다. 두 접근법 모두 상당한 수준의 훈련과 생활 방식의 변화를 요구한다. 과체중 또는 비만 같은 복합적인 증상을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불완전한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두 접근법은 모두 과학적으로 밝혀진 수많은 장점이 있지만 체중 감량 전문가들은 평소보다 조금 더 움직이기만 해도 허리선을 다듬는데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2002년 마이애미 대학교 연구진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주당 3시간 동안 보통 빠르기로 걷는 사람, 즉 일주일이라면 약 18,000보에서 27,000보, 하루 단위로 환산하면 2,600보에서 3,900보 정도를 걷는 사람은 같은 양의 칼로리를 섭취했지만 걷지 않는 사람에 비해 유의미한 수준으로 체중을 더 많이 감량했다고 한다. 또 3개월의 연구가 끝날 무렵 콜레스테롤과 인슐린 수치를 측정해 본 결과 걷기를 수행한 사람들의 수치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슐린은 체내의 지방을 축적하는 호르몬이다. 심지어 걷기는 세포 수준에서도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진은 하루에 1시간씩 빠르게 걸으면 30개가 넘는 비만 유발 유전자의 효력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다시 말해 걷는 것이 유전적으로 타고난 비만 성향을 억누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는 가장 적게 걸은 사람들의 비만 유전자가 가장 활성화되었다는 점을 밝혔다. 횟수야 어찌 되었든 일단 더 많이 걷는 것이 체중 증가, DNA에 영향을 줄일 유일한 방법이라고 한다. 식탐을 쫓고 공복을 지연하고 체중 증가를 억제하려면 더 많이 걸으라. 많은 이들이 오해하고 있지만 사실 운동은 식욕을 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다. 운동은 하고 난 직후뿐 아니라 몇 시간 후까지도 식욕을 대폭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식욕 감퇴 효과를 얻기 위해 반드시 땀을 낼 필요는 없다. 연구에 따르면 걷기가 식탐과 허기를 누그러뜨리는데 특히 효과적이라고 한다. 언제 어디서든 걸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직접 경험해 본 바 걷기는 감정 상태와 세상을 보는 시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현재 우울한 기분이라도 상관없고 걸을 수 있는 곳이 암울한 사무실 뿐이라 해도 상관없다. 학술지 이모션에 발표된 2016년 연구에 따르면 걷기는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을 키워준다고 한다. 현재 기분이나 걷는 곳의 주변 환경과는 관계없이 우리가 더 활기차고 집중력 있고 열정적이고 기쁨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칙칙한 사무실 복도나 우중충한 교회 길거리를 짧게 걷는 것만으로도 희망과 행복감이 생겨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걸으면 행복해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우울감이나 불안감, 스트레스를 날리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미국 불안우울증협회에 따르면 10분간 걷기가 우울감, 피로감, 분노를 줄이고 45분간 운동을 한 것과 같은 수준의 불안 억제 효과를 낸다고 한다. 짧은 시간 빠르게 걷기의 효과는 사무실이나 집으로 돌아와도 바로 사라지지 않는다. 학자들은 잠깐 산책한 정도라 하더라도 걷기가 기분에 미치는 효과는 몇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말한다. 걸으면 더 똑똑해진다. 더 많이 걷기 도전을 하는 동안 내가 걷기를 즐겼던 이유 중 하나는 생각이 명료해진다는 점이었다. 실제로 더 많이 걸으면 인지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연구진들은 말한다. 걷기가 뇌에 공급되는 혈액, 산소, 영양소의 양을 늘려주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규칙적인 걷기는 새로운 뇌세포의 성장 및 세포 간 연결을 촉진하고 해마의 실제 크기를 키운다. 노년기로 갈수록 심해지는 조직 감퇴 현상을 예방해주기도 한다. 이러한 까닭으로 학자들은 걷기가 주의력과 기억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밝혀왔다. 어떤 해결책이나 새로운 전략이 떠오르지 않아 애를 먹고 있는가? 그렇다면 한번 걸어보자. 2014년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진은 걷기가 창의적 결과물의 생산량을 평균 60%까지 끌어올린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학자들은 확장적 사고를 유발하는 것은 걷는 행위이지 주변 경관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실험 참가자들이 러닝머신 위에서 걷기 운동을 했기 때문이다.
걷기로 골밀도를 높일 수 있다. 내 환자 중 다수가 굉장히 활동적이다. 늘 자전거를 타거나 수영을 하고 심지어 뉴욕 허드슨강에서 노를 젓기도 한다. 하지만 환자들에게 운동에 관해 이야기할 때면 앞서 말한 활동들은 체중을 버티는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뼈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걷기는 대체 불가능하다. 걷기는 달리기, 웨이트 트레이닝, 춤, 기타 강렬한 다른 운동과 마찬가지로 뼈에 부하를 걸어 세포가 성장하도록 자극함으로써 뼈의 강도를 높인다. 이런 효과를 얻기 위해 반드시 점프를 하거나 달릴 필요는 없다. 미국 의학학회지에 발표된 1994년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겨우 1.6km를 걸었던 여성이 더 짧은 거리를 걸었던 여성에 비해 전신 골밀도가 훨씬 양호했다. 브리검 여성병원에서 수행한 2002년 연구에 따르면 걷기가 고관절 골절의 위험을 30%나 줄여준다고 한다. 나는 골감소증과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잠깐 집 앞 마트에 갈 때라도 모래주머니 같은 것을 차서 뼈에 부하가 걸리도록 하라고 권한다. 최적의 수분 보충에 숨겨진 과학적 사실들. 두통약을 먹기 전에 물부터 마시라. 우리 몸의 60%는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우리 뇌는 최소 73% 이상이 수분으로 되어 있으며 활동을 위해 많은 수분을 필요로 한다. 충분한 물을 섭취하지 않으면 뇌가 물리적으로 수축하고 두개골 안쪽으로 약간 쪼그라들기 때문에 경미한 두통부터 극심한 편두통에 이르는 통증을 유발한다. 또한 탈수 상태에서는 혈관이 좁아지기 때문에 어떤 고통이든 그 정도가 더욱 심해진다. 탈수 상태라 진단받을 수준의 증상이 없다 해도 가벼운 수준의 탈수만으로 두통이 발생할 수 있다. 사실 고통이 느껴졌다면 이미 두통을 막기에는 늦었다. 만약 당신이 계속되는 두통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하루에서 일주일 정도 물을 더 많이 마셔보라. 아마도 그 결과에 놀랄 것이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요로 감염을 예방 및 치료할 수 있다. 수술실에서 의사들끼리 하는 말이 있다. 오염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희석하는 것이다. 수술 장갑이나 수술 도구를 사용하기 전 혹은 혈액을 상처나 절개 부위에 삽입한 뒤에는 이를 봉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부위를 물로 세척, 소독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감염 위험이 매우 높아진다. 희석을 통해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까닭은 오염이 다른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는 요로 감염을 겪는 모든 환자에게 이 말을 전한다. 나를 찾아오는 환자의 상당수도 요로 감염으로 고생하고 있다. 실제로 여성의 거의 절반 정도가 이 고통스러운 병을 경험한다. 수분 부족은 요로 감염을 유발하며 체내에서 염증을 치유하는 능력을 방해한다. 물이 부족하면 피곤하고 짜증나고 굼떠진다. 이번 달 도전을 진행하면서 경험한 수분 섭취의 장점 가운데 하나는 에너지와 인내심이 커져 삶의 작은 듯 작지 않은 수많은 순간을 더욱 온전히 즐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충분한 수분이 기분에 미치는 영향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가벼운 탈수 상태도 무기력, 짜증, 피로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한다. 게다가 눈앞에 놓인 과제가 더욱 어렵게 느껴지도록 하는 부작용도 있다.
탈수 상태일 때는 집중력을 발휘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더 까칠해져서 쉽게 화를 내고 감정 기복이 심해질 가능성도 있다. 수면에 숨겨진 과학적 사실들. 충분히 수면을 취하지 않았다가는 정말로 죽을 수도 있다. 누군가는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여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최적 수면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잠을 줄이면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6시간만 자도 충분히 괜찮고 더 눈을 붙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장담컨대 당신은 아마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왜 생각보다 잠을 더 많이 자야 하는지를 밝힌 과학적 근거들을 소개한다. 6시간 수면으로는 생각만큼 일을 잘 해낼 수 없다. 건강에 관한 가장 강력한 낭설 중 하나는 바로 6시간 이하만 자고도 아무런 문제 없이 일상을 영위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는 말일 것이다. 하지만 유력한 의학기관들은 하나같이 7시간 수면이 기본이라고 말한다. 미국 CDC에 따르면 7시간보다 적게 잘 경우 정신 기능이 떨어질 위험이 생길 뿐 아니라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비만, 암, 뇌졸중, 그 밖에 온갖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아진다. 만성수면 부족은 우울증 위험을 높이고 뇌세포의 영구적 손상을 유발한다. 7시간 수면 법칙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은 인구 중 1%에 해당한다고 밝혀진 단시간 수면 가능인이나 유전적 변이로 만성 수면 부족의 치명적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사람들 뿐이다. 하지만 가장 확실한 사실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나머지 99%는 최적의 상태로 살아가기 위해 8시간 이상은 아니더라도 최소 7시간 이상은 자야 한다. 2003년 학술지 수면에 게재된 한 연구에 따르면 6시간 수면을 취한 사람들의 인지검사 결과는 이틀 밤을 꼬박 새고 시험을 본 피험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다지 좋지 않았다고 한다. 응답 속도 역시 만취 상태라 할 수 있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를 기록한 사람들과 비슷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6시간 수면을 취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이를 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보자. 수면 전문가 데니얼 카덴버그는 6시간 자는 사람을 어항 속 물고기에 비유했다. 이들은 자신이 어항 속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어항에서 꺼내어 바다에 풀어주었을 때야 비로소 그 사실을 깨닫는다. 수면이 부족한 사람들은 스스로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충분히 잠을 자기 전까지는 말이다. 잠이 안 온다고? 낮에 운동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햇빛을 더 쬐라. 어쩌면 당신은 수면 장애로 고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낮에 에너지나 힘을 충분히 다 발산하지 않은 것일지도 모른다. 연구에 의하면 운동이야말로 가장 효과가 좋은 자연 수면 보제제 중 하나다. 현재 운동을 하고 있지 않다면 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시도를 하기에 앞서 우선 아침 혹은 오후의 운동 시간을 추가해보자. 밤에 잠들지 못하게 방해하는 또 다른 요소는 하루 종일 뭘 했는지 모르겠다는, 하루를 낭비한 것 같다는 느낌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을 세워보자. 일터에서 책임지고 더 많은 업무를 맡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나 수업에 참여하는 것도 좋다. 새로운 취미를 갖거나 친구 또는
가족과 더 많은 일을 함께 해보라. 낮에 충분히 햇빛을 쐬지 않은 것도 밤잠을 방해하는 요소이므로 잊지 말고 매일 밖에 나가도록 한다. 체내 시계를 되돌리는 데에는 아침 일찍 쬐는 햇빛이 더 효과가 좋다.